네, 지금부터는 사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평론가님께 먼저 여쭐게요. 네. 지금 이제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. 네. 이유는 어떤 걸까요? 일단 이 전과문제를 했어요. 그러니까 피의자가 전과가 있었느냐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과실을 일단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증거는 다 수집이 됐다.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부터가 약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즉 네. 피해자의 보호자가 과연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어떤 상황이었느냐, 온전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운전자의 온전한 어떤 과실로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반단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속의 여지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, 바로 이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컸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. 너무 과하다. 그럼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사망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, 실제로 사망한 어떤 피해자의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경우도 그러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런 이 결정은 한번 그 다음에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대목이다. 보여집니다. 네. 네. 김 변호사님. 네. 이거 원래 이제 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너무 과도한 입법 아니겠느냐. 그래서 뭐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존을 돌아서 가는 이런 뭐 기능도 탑재를 했다.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.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. 네.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보실 때 또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,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, 워낙 이해가 처음에 가져서. 근데 사실 저는 이 민식이법에 지금 오는 걸 보면서, 뭐랄까요? 정치운동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, 너무 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냉탕, 온탕을 오가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예를 들어서, 민식이법 얘기해볼까요? 민식이 그렇게 되고, 민식이 부모님이 입법 청구한 지 꽤 됐습니다.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. 국회의원도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과 대화에서 민식이 어머니가 첫 번째 발언자가 돼서 이 얘기를 눈물로 호소한 다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. 국회에서 거의 전원 찬성 분위기로 입법이 통과됐어요.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시 의원, 지금도 뭐 의원이지만 한 분이 이거 반대 의견 표명했다가 정말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. 그런데 법을 시행하러 해보니까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. 입법청원에 막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입법청원 할 때 지금 보니까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처음에 2번 만들었을 때 그거 몰랐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론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도 관심 없다가 민식이 어머니 눈물 보고 와 하자 했다가 지금 또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은걸? 그리고 입법청원으로 몰려갑니다. 이게 뭐죠? 국가의 법체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? 냉탕과 온탕을? 저는 민식이법이 과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이 과정의 해프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. 조금 우리가 모든 국가의 제도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걸 실시할 때는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는 경비원 갑질 뉴스입니다.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. 교수님께 여쭐게요. 네. 지금 법원에서도 증거인멸, 도망 우려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죠? 그렇죠. 왜냐하면 이걸 혐의를 인정을 아예 안 합니다. 그리고 예. 이제 예컨대 우리가 지금 CCTV로도 상당히 받고 얘기 전원을 하는 것들, 그리고 본인의 어떤 녹취록들이, 피해자의 녹취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그것들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몰았다, 차를. 이런 식으로 더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았다,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모멸하려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또 전화해서도 굉장히 찾아가지도 않았고, 전화로 변명으로 일관되는 이런 불성실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.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재판부는 여기에 엄중하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여기에 은폐 또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 영장이 나온 것이고요.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네. 평론가님께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이 피해자는 이제 고인이 돼서 말이 없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
어떤 그 수사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일단 경찰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. 현재 이 지금 가해자가 한 행동이 이번 건만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어떤 행태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도 계속 하고 있고, 그 이외에 지금 결정적으로 뭐 유서라든지 녹취록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, 상황, 그다음에 이 증언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지금 판사도 상당 부분 지금 검찰이 소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판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물론 아주 결정적인 어떤 상황, CCTV라든지 폭행의 장면, 이 장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검찰은 지금 입증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스쿨존 교통사고와 이 경비원 갑질 뉴스 관련한 수사 상황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.